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반도 미래전장 시리즈 2 2부입니다. 첫 번째로 적의 눈을 멀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의 눈을 멀게 하라, 이게 뭔 뜻이냐면,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적들의 눈, 적들의 레이더망을 파괴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걸프전 때도 미군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라크 상공 들어가서 항공 관제소부터 파괴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볼 수 있는데, 관제소 파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서방의 그 무기 시스템하고 이 공산 국가의,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다 무기 계열 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무장했습니다. 이 공산 국가의 무기 시스템은 서로 다른 전쟁 교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식 그 반항공 시스템은 어떻게 됐냐면, 지상에서 관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경우 이 조기 경보기가 떠가지고 우리나라 그 피사이 같은 경우는 한 360km 정도 쫙 보면서 동시에 2,000개 정도의 목표물을 탐지해서 전투기에 알려주고, 전투기 자체로도 자체 탐지 거리가 한 180, 뭐 비행기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탐지해서 공중에서 교전하는데, 그에 비해서 러시아의 그 전투기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레이더를 쏴가지고 탐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전투기에 전달해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산국가의 그 공군 운영 시스템은 전투기 경우에는 요격기 개념으로 운영합니다. 요격기라는 것은 방어적 개념이죠. 적기가 들어왔을 때 떠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상공에서 요격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공에서 보기 때문에 멀리 적진까지 가서 들여다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기 경보기 뭐 그런 건 적진 들어가서 감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요격기 같은 경우는 지상 관제를 통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만약에 지상 관제가 올 스톱이 된다 그러면 북한의 전투기는 물론이고, 그리고 북한에 가지고 있는 반항공 미사일조차도 몽땅 쓸모가 없는 장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항공 관제 시스템을 없애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급선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는 적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전쟁의 시작이고,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3가지 순서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왜 중요한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관제 시스템은, 이 북한의 관제 그 반항공 항공 시스템은 지상의 관제소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는다. 거기서 저기가 뭐 적기 저거는 격추하라 말라 이런 것까지 다 지시 줍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대공 방어 시스템과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과연 이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무기를 동원해서 이것들을 제압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왜 중요한가, 이게 북한이 그 갖고 있는 전투기 성능에 대해서 굳이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은, 미국이라는 게 뭐 기껏해서 제가 봤을 때는 30대도 안 되게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미그 23인데 이 원래 이런 비행기들은 태생적 한계로 자체적으로 레이더 탐지 거리가 길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서 적기를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적기가 우리가 비행기가 떴을 때 북한 그 비행기는 물론 근접전에 돌입해가지고 공중전을 할 때는 뭐 러시아 기체들의 이 선해기동 성능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근접전을 할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지상 관제탑입니다. 그리고 지시까지도 다 내려주는 것이 지상 관제탑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없애버려야 되고, 또 우리가 적의 상공에 들어갔을 때 북한의 그 대공 미사일들이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결국은 관제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급선무다. 그러면 북한의 관제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북한의 레이더 기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진이 찍혀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찍힌 것 같습니다. 이런 레이더들을 북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공에서 보는 레이더 기지가 자, 이렇게 산마다, 우리도 뭐 서울 주변의 상마다 이런 레이더 기지들이 많이 있죠. 이 북한의 레이더 기지들이 이런 식으로 산 꼭대기에 주둔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막 돌리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레이더 기지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북한은 과거에 공군, 반환공군도 역시 다 그 공군 소속인데, 공군 소속으로 크게 세 가지 비행 전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한국을 겨냥해 가지고 있는 비행 전단, 그리고 1비행 전단 같은 경우는 개천군의 사령부가 있고 이 평양 상공 서부 지역 이쪽을 작전권을 두고 있고, 제2비행 전단 같은 경우는 함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북부와 동해를 관리했고,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황주에 있는 3비행 전단이 운영해 왔는데, 각 비행 전단 산하에 탐지기 그 연대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기 연대 같은 경우는 산하에 10개의 탐지 중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비행 전단인 경우에 3개의 탐지 연대 그리고 10개의 탐지 중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서 나오는 그런 중대가 한 30개 정도 있다. 그러면 탐지기는 어떤 걸 쓰고 있냐?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탐지기를 쓰는데 이게 북한 생산되는 그런 탐지기가 아니고 러시아제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1비행 전단이 평양 상공을 수호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전력을 두고 있는데, 이 1비행 전단에 있는 탐지기 운용 74연대만 해도 그 10개 탐지기 중대, 10개를 제가 쭉 말씀드리면 이게 소련제라 배로 나갑니다. 배 12, 배 14 이런 탐지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1중대는 의주, 2중대는 곽산, 3중대는 평북 선천군 선미도, 그리고 4중대 문덕, 5중대 태천, 6중대 개천, 7중대 문천, 8중대 사덕산, 9중대 요덕, 10중대 숙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 12는 저공용 탐지기고요. 그리고 배 14가 이게 고고도용 탐지인데, 이거는 한 개 연대에 하나밖에 없는데 1전단 같은 경우는 숙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지기 연대가 보내주는 정보에 기초해 가지고 이 1비행 전단에 제일 좋은 비행기 미그 29가 있는데, 이게 북창 비행기가 비행장에 있는 거죠. 이쪽에서 지시 주면 미그 29, 미그 23기가 날아가지고 평양 상공을 보유한다, 이런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시 보여드리는 것이, 자, 이게 북한에서 열병식 때 나왔던 그런 탐지기인데, 이거는 그 군용차에 딱 싣고 다니죠. 이게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북한에서 새로 개발했다는 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북한이 또 운영하고 있는 다른 탐지기는 이렇게 이동형 탐지기가 있습니다. 이 열병식에 나온 이렇게 차량에 설치된 이동식 탐지기인데, 이게 뭐 러시아에서 가장 최신형인 그 대공 미사일이 S-400이라는 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S-400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이런 포대가 S-400 포대 같은 경우에는 탐지기가 한 대 있고 뭐 발사 장치가 8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본따 가지고 북한에서 최근에 개발했던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종 병기, 북한에서 미그 29, 이건데 뭐 북한의 그 전투기라고 봐야 되죠. 공군기가 한국의 공군기를 상대하는 그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의 탐지기 역량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전투기 말고 그 다음에 운용되는 시스템을 본다면, 만약에 지상 관제탑에서 신호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북한의 전투기들은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제가 북한의
갖고 있는 미국이하고 똑같은 미국이 추락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이가 격추돼 가지고 위에 보면 사출 장치를 통해서 비행사가 탈출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미국이 격추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그래픽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이렇게 꺾여 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북한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주로 다 역시 다 소련 장비라 우리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장비부터 말씀드리면 SA 계열의 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이 열병식에 등장했던 SA 계열의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갖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 대부분이 별로 쓸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SA 계열은 SA2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지금은 뭐 14까지 막 나가고 막 그렇게 됐는데, SA2, 3 이런 것들은 사정거리가 뭐 불과 한 50km 미만입니다. 그리고 SA 계열에서 뭐 SA5 이런 거는 조기 경보 레이더 있을 때 한 200km 정도 나오는데, 이런 미사일들은 정말 명중률이 한심하게 그지없습니다. 이게 73년도 중동 전쟁에서 그때 SA2, 3는 북한의 지금 주력 대공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은 60년대에 개발됐는데 73년도 4차 중동 전쟁에서 격추율이 2% 이하를 보였습니다. 성능이 완전히 한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60년대 만든 이런 미사일은 사실 쓸데없다. 북한의 뭐 대공포를 가지고 어떻게 F-15 뭐 이런 것 떨굽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북한의 대공 미사일이 나왔습니다. 번개라고 불리는, 번개 5호 이렇게 불리는 미사일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발사 장면 나왔죠. 이게 북한 군 겁니다. 이렇게 쏘는데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없죠. 저게 뭐지? 어느 정도 성능이지? 라고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또 이게 신형 미사일이라고 이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러시아제 S300 수준이냐 S200 수준이냐, 혹은 심지어 S400이면 러시아에서도 이게 비밀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런 S400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소련제 S200인 경우에는 이미 뭐 북한 스스로 우리들이 번개 5라고 해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북한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 그리고 S300 같은 경우는 한 사거리가 한 150km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의 미사일이 되는지, 아니면 S400이면 최대 사거리 400km까지 가고 탐지거리가 700km까지 가는 그런 미사일인지, 이걸 우리가 지금 판단해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밤에 심야 열병식 때 공개된 그 차량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차량에 실어 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아까 이 미사일이 운용되려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차량에서 운용되는 레이더를 가지고 이 차량이 한 세트로 움직이면서 잡아가지고 반항공 시스템, 북한의 실질적으로 우리의 최신 전투기들을 위협할 수 있는 핵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첫 번째, 왜 관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냐. 두 번째로 북한의 대공 방어망에 대해서 관제탑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북한에서 레이더를 쓰고 있으며,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고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고물 맞죠. 이 걸프전 때 이라크가 쓰던 수준보다 훨씬 뒤떨어진 최신형은 거의 없고 다 낡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무력시킬 수 있는 무기들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의 레이더망을 공략하는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핵심적인 무기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의 그 대공망을 무력화시킬 때 쓸 수 있는 무기들은 많죠. 순항 미사일도 있고 탄도 미사일도 있고 그리고 스텔스기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무기는 대레이더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것이 가장 대표적인 대레이더 미사일인데 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미사일이 걸프 전쟁 당시에 이라크 방공망을 완전히 싹 다 초토화시키고 청소한 대표적인 미국제 미사일입니다. 이게 함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인데 미사일 겉면에는 AGM-882라고 적혀 있지만은 그냥 함이라고 읽습니다. 걸프전 당시에 24시간 동안 무려 500발의 함이 발사됐고 특정 시점에는 200발이 동시에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사거리가 150km 정도 되는데 전투기가 일단 분계선 상공에서 떠가지고 북한에 발사하게 되면 북한의 탐지기들은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함 미사일을 우리가 미군의 도움을 통해서 탐지 체계를 무력화하는 데 쓸 수 있다면 우리 공군 역시도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또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무기는 물론 한국에서 생산한 무기는 아니지만 독일제 타우루스 미사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타우루스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행기에 장착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뭐 우리 공군에 도입돼 있어 가지고 일단 한자도 써 있죠. 저 한자가 침과 대단이라고, 이게 뭐냐면 창을 베고 자면서 아침을 기다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타우루스 미사일이 우리가 26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 미사일이면 북한 레이더 기지 다 초토화시키고도 정말 풍족하게 남을 수 있는 양입니다. 북한 레이더 기지가 제가 그 항공 및 반항공 전체를 따졌을 때 고정식이 30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동형 레이더는 함을 써가지고 무력화시키면 되고 그렇게 되는데 타우루스 미사일의 그 관통력은 무려 철근 콘크리트 5m 이상을 관통합니다. 미사일이 작은데 상당히 정확하고 그리고 상당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또 극초음속 미사일, 그것도 역시 타우루스 미사일처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무기, 우리의 비장의 무기가 또 있습니다. 이 무기가 뭐냐? 바로 우리가 막대하게 자체로 생산한 현무 시리즈 계열이죠. 현무 미사일이 정말 명중률이 좋죠. 제가 그 동그란 팔 안에 그냥 딱 수직으로 꽂히는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중률이 좋은데 이게 용도별로 정말 다양하게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 저희가 비밀리에 만든 탄두 중량만 7, 8톤이 되는 그런 현무 미사일이 지금 우리가 비밀리에 개발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전 배치가 될 텐데 이 미사일 하나만 떨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이 하나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 기지가 북한의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은 한 발만 쏘게 되면 정말 그 즉시로 무력화될 수 있는 소규모 핵탄두와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얼만큼 정확하냐면 자,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상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쿵 하고 들어가는데 안에 갱도가 100m 밑에 있어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무게가 8톤짜리 미사일이면 그게 그 미국에서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는 비행기에서 떨구니까 3000m, 4000m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미사일은 정말 수십 킬로 상공까지 올라갔다 뚝 떨어지기 때문에 관통력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무 계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이 현무2 같은 경우는 탄두 중량이 뭐 2톤 정도 이미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2톤만 해도 어마무시한 양이죠. 근데 현무4 같은 경우는 4 내지 5톤, 지난해 시험 발사라는 건 2020년입니다. 이 양산 단계인데 이미 다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9월 15일, 작년도 9월 15일입니다. 이게 발사를 성공한 이 현무 6톤짜리 탄두 중량을 가진 이 미사일은 물론 2020년대 중후반 해가지고 30년대 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현무 미사일 하나면 30발만 가지고는 북한의 눈을 충분히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미사일을 섞어 쏘게 되면 북한은 눈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아무리 많은
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쳐도, 그리고 심지어 아무리 많은 전투기를 갖고 있다 쳐도 우리 한미 연합군의 공중정 장악 능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스텔스 F-35, 우리가 무려 40대나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 체계가 우리가 든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공만 눈멀게 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3일을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제 시스템 망가뜨리는데. 근데 그 3일까지 안 갑니다. 이 현무를 한 번에 쏘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레이더를 쏘는 그 파장을 잡아가지고 다시 한 미사일로 갈기고 거기다가 스텔스가 상공에서 쭉 지켜보면서 살아서 나온 놈 족족 조지게 되면, 한나절이면 북한 공군의 눈은 상실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공권은 완전히 한국군의 산하에 온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쟁이 발발될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바로 북한의 눈을 멀게 하는 작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멀게 했으면 그 다음엔 제공권 장악해야 되겠죠. 제공권은 어떻게 장악할 수 있는가? 이것은 3부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